전쟁이라는 게 사실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죠. 보통은 수많은 경고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헤드라인 속에서 아주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딱 눈을 떴을 때 세상에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오늘 2026년 2월 28일의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요. 지금 이 상황이 왜 제3차 세계대전의 문턱까지 와 있는 건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5가지 징후입니다. 이건 뭐 추측이나 음모론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각국 정부나 군, 정보기관들이 공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아주 냉정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대하고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 첫 번째 도미노? 그건 바로 한 국가의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정말이지 전례가 없는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징후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전명 에픽 퓨리. 바로 이 공격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새벽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공습이 이란의 심장부를 그대로 타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1989년부터 무려 37년 동안이나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이건 그냥 공격이 아니라 한 주권 국가의 수장을 암살한 겁니다. 당연히 이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그야말로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있는 숫자 55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란 적신월사가 발표한 초기 사망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얼마나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란의 보복이 단순히 이스라엘 하나만을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UAE에 있는 미군 기지들, 그리고 동맹국 기지들을 향해서 수백 발의 미사일하고 드론을 그냥 동시에 퍼부은 겁니다. 이건 명백한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었죠.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제 타격을 감행했을까요? 바로 이 그래프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란의 탄도미사일 수가 120기에서 500기 이상으로 그야말로 폭증했습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위협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이게 결국 에픽 큐리 작전의 방아쇠를 당기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군사적 충돌은요, 곧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징후, 바로 경제 대동맥의 차단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에서 보면 정말 좁아 보이죠?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4km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물길이 사실상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대동맥이나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가 바다를 통해서 실어 나르는 원유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25%가 매일같이 바로 이 좁디 좁은 해협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 즉각적인 여파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국제공항의 모든 비행기가 멈춰섰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경제의 숨통이 꽉 막혀버린 순간이었죠. 이 불길은 중동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강대국들을 빨아들이면서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냈죠. 바로 세 번째 징후, 새로운 추축국의 형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추축국 하면 2차 세계대전 때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사실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통합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이 연대는요, 훨씬 더 깊이 통합되고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조율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동맹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공격이 있기 열흘 전에 이 세 나라가 합동 해군 훈련을 했고요. 또 중국은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꼭 필요한 화학물질을 공급해주고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이름만 동맹인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서로의 전쟁 능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징후입니다. 수면 아래에 숨어 있어서 사실 더 치명적인 위협들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무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이번 분쟁에서 벌써 파타오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해서 미군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도 사실상 막을 수가 없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이란이 가진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440kg.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현재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 농축 우라늄의 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핵폭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에서 기술적으로 정말 딱 한 걸음만 남겨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삼손 옵션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고 판단하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인데요. 이건 중동 전체를 넘어서 전 세계를 핵지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카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징후입니다. 이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은 놀랍게도 저 멀리 중동이 아니라 바로 미국 본토 내부에 그어져 있다는 겁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미국 안에서 시작된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이란과 연계된 해커들이 우리의 전력망이나 수도 시스템, 병원 같은 핵심 인프라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정부 고위 관리를 암살하려는 시도. 그리고 오스틴 총격 사건처럼 도대체 누가 배우인지도 모를 외로운 늑대들의 무차별 테러까지. 이 모든 위협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죠. 전쟁을 시작하는 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과 같다고요. 어떤 폭풍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세계는 그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참수작전이라는 첫 파도를 시작으로 경제동맥 차단, 새로운 추축국 형성, 보이지 않는 무기들, 그리고 우리 집 앞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5가지의 거대한 폭풍을 확인했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운율을 보인다는 말이 있죠? 과연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서 이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운율을 또 한 번 마주하게 될까요? 그 판단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